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늘 그랬듯 차분하고 예의 바른 말투로 말했죠.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현우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순간 나는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말한 뒤 처음 받는 연락이었거든요. 혹시나 뭔가 변했을까? 혹시 사과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기대는 집에 도착한 순간 무너졌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 아이는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어머니, 그이한테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단도직입적인 질문. 미소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입술만 달싹였죠. 혹시 뭐 오해하신 건 있으세요? 제가 어머니 괴롭히기라도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던데.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말도 제대로 꺼내보지 못한 채 이미 오해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요즘엔 조심하셔야 해요, 어머니.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혹시 핸드폰으로 녹음도 하고 영상도 찍고 그러시는 거 아니시죠? 저 그런 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러자 며느리는 순간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럼 됐어요. 괜한 오해가 생기면 우리 가족 다 불편해지잖아요. 그 말이 어쩐지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들 집에 갈 땐 휴대폰을 가방 안에 넣어두고 절대 꺼내지 않았습니다. 눈치가 보여 시계조차 꺼내보기 어렵더군요. 그 집에 있는 동안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를 그냥 그림자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숨도 조심해서 쉬어야 했습니다. 말을 꺼낼까 말까, 물컵을 어디에 내려놓을까, 심지어 웃는 것도 걱정하는 것도 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그 집에 가면 눈치를 보고 말을 아끼고 숨죽이고 있다는 걸.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참을 이유가 있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나는 그냥 내 손으로 낳은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왜 나는 이 집에 오면 자꾸 작아지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무섭고 숨이 막히는 걸까요? 그 아이는 아들 앞에선 천사처럼 웃고 내 앞에선 얼굴을 바꾸고 가끔은 사람이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가족이란 이름이 때론 가장 아프게 한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슬픈 건 그렇게 무서운 마음이 들면서도 나는 아직도 그 집 현관문 앞에 서면 혹시 오늘은 다를까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다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했어요 하고 말했죠. 나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현우는 제 옆에 앉아 밥을 잘도 먹더군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평범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현우가 갈비찜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할머니가 만든 거지? 이거 되게 맛있다. 식탁 위에 있던 그릇들 소리마저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자기가 본 걸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오늘도 할머니가 치우고 가는 거야?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고 식탁 위 공기는 눈에 보일 만큼 얼어붙었어요. 현우는 그 상황을 눈치챈 듯 갑자기 말끝을 흐렸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할머니처럼 혼나는 거야? 작게 떨리는 목소리.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현우야, 무슨 말이야? 왜 그런 말을 해? 아들의 목소리는 당황했고 며느리는 서둘러 웃으며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아이들이 뭐 알겠어. 어머님이 설거지 도와주시던 날이 있었나 봐요. 그치만 아이 말 다 믿으면 곤란하죠.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그릇만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걸 처음으로 느낀 눈빛이었습니다. 정적이 흐른 식탁 위에서 아들이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현우야, 아빠한테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현우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었죠. 현우야, 괜찮아. 아빠가 혼내지 않아. 그냥 아빠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잠시 머뭇거리던 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맨날 할머니한테 심부름 시켜요. 밥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혼자 다 하시는데 작은 목소리로 말하던 현우는 곧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할머니가 우리 집에 못 온다고 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식탁 위 공기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장 말을 자르려 들었습니다. 현우야, 그건.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한 거 진짜야?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시는 걸 봤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도 닦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공기 속에 가방을 챙기려 일어섰지만 그보다 먼저 아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짐 챙기세요. 지금 엄마 집으로 가요. 순간 아들의 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엔 이제껏 한 번도 본 적 없던 낯선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도 같이 데려갈게요. 지금은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현우의 작은 가방을 챙겼고 저는 거실 한 구석에 뒀던 작은 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벌써 가시려고요. 아들이 대신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랑 현우, 엄마 집에서 잘 거야. 내일 다시 얘기하자.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만 굴러갔고 표정은 얼어붙은 채 입술만 바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던 현우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저 오늘도 잠자고 마음먹었던 하루였는데 아들은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밤 공기가 눈가를 스치고 지나가자 서늘한 바람보다 마음이 더 시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아주 작은 정말 오랜만에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집 안은 조용했고 낡은 소파 위엔 먼지가 살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옷을 갈아입고 방 한구석에서 조용히 만화책을 펼쳤고 저는 식탁 위에 따뜻한 보리차를 올렸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 진짜 죄송해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몇 년 만에 처음 듣는 속이 묵직하게 담긴 말 같았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요? 그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너 잘 살길 바랬을 뿐이야.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꼭 깨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 왜 못 믿었을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듣지도 않았어요. 제대로 보지도 않았고요. 혜린이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엄마가 예민한 줄 알았고 엄마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현우 말 듣고 나니까 숨이 턱 막혔어요. 내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엄마를 외롭게 만든 것 같아서 그제야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어떤 위로도 그 어떤 따뜻한 말보다도 그 말들이 제 마음을 가장 세게 울렸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고 저는 그 머리를 천천히 감싸 안았습니다. 너도 고생했겠지. 그런 말 듣고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어깨를 조용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한 줄. 어머니, 잠깐만 시간 괜찮으세요?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 말투가 참 묘하더군요. 사과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딱 뭔가 꿍꿍이가 있는 말투. 그래도 나갔습니다.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줘야겠지 싶어서요. 며느리는 아주 얌전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먼저 죄송하단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좀 부족했죠. 어머니 마음 제가 다 헤아리지 못했어요. 입으로는 사과를 하는데 그 말 끝엔 뭔가 숨겨진 날이 있었습니다. 조금 뜸을 들이더니 본심이 나왔습니다. 근데요, 어머니. 이제 아들이 저한테 연락을 안 해요. 현우도 못 본 지 너무 오래됐고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이혼하면 그 상처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건 결국 아드님과 손자예요. 아들 인생에 이혼남이라는 꼬리표 달리게 하실 거예요. 현우 엄마 없이 자라게 하고 싶으세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제 표정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드님 착해요. 그런 아들 어머니가 지켜줘야죠. 그게 어머니 못 아닌가요? 가정은 지켜야 하잖아요. 가족끼리 다들 그렇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더 이상 이 일은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내가 아들 발목을 잡는 걸까? 내가 참으면 다시 평온해지는 걸까? 그날 밤 다시 식탁에 앉아 가만히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빈 찻잔 안에 비친 내 얼굴이 참 낯설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불편한 만남 이후 아들과 현우는 여전히 저희 집에 머무르고 있었죠. 저는 아들에게 돌아가라는 말도
남아있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야근을 하고 늦게 퇴근한다는 연락을 주었습니다. 저는 현우가 좋아한다는 계란찜을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둘이서 오붓하게 밥을 먹고 있을 때 현우가 느닷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 집에서는 소리 안 질러서 좋아요. 순간 젓가락이 멈칫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소리? 누가 소리를 질러? 현우는 계란찜을 푹 퍼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끔 내가 늦게 씻거나 밥 흘리면 막 소리 지르고 때리기도 해요. 근데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된대요. 왜냐면 아빠한테 혼나니까. 현우는 그게 당연한 줄 아는 표정으로 계란찜을 또 한 입 먹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맺고 심장이 땅속으로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늦게 들어온다는 아들이 일찍 들어와 현우의 말을 다 들었던 것입니다. 가방을 놓친 아들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죠. 식탁 위에는 한동안 숟가락 소리도 그 어떤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불이 꺼지고 부엌등만 은은히 켜져 있는 시간. 아들은 거실에 앉아 가만히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의 눈엔 조금 전 현우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러면 아빠한테 혼나니까. 그 말을 천천히 되새기던 아들은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곤 힘겹게 한마디씩 내뱉었습니다. 이전엔 신경 쓰지 않았던 사소한 기억들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며 며칠 전 현우가 밥을 먹다 젓가락을 떨어뜨렸을 때 순간 아이가 눈치를 보며 움츠렸던 모습. 현우가 씻기 싫다며 울음을 터뜨리자 아내의 싸늘한 눈초리에 급하게 눈물을 참았던 순간 지금 와서 보니 다 그게 신호였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도, 현우도 이렇게나 힘들었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안 봤을까? 저는 그 옆에 앉아 그 조용한 탄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들이 조금씩 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며칠 뒤 아들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우는 저에게 맡겨둔 채였어요. 그날은 따로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게 정해져 있는 듯한 하루였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고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태연한 얼굴로 아들을 반겼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고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 뒤 그는 멀리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오빠? 아들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 다 들었어. 엄마한테 네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현우. 그 애가 내 앞에서 얼마나 움츠러드는지. 이제야 보이더라. 며느리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건 애가 예민해서 그런 거고. 어머니는 원래 좀. 오빠도 알잖아.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동안은 내 말을 믿었어. 엄마 말보다. 근데 이제는 네 얼굴을 보면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아. 현우가 그랬어. 엄마가 등 때린다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며느리의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그래서 뭐?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한테 그렇게 하고 아이한테까지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살아. 며느리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다 어머니가 시작이네. 결국 그 여자가 우리 집안 다 망치고 오빠까지 뺏어간 거잖아. 좋아. 그럼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아들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현우는 나랑 살 거야. 현우, 너랑 있으면 안 돼. 난 이제 내 아이랑 엄마랑 진짜 가족으로 살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그날 이후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이 일상을 보냈습니다. 현우도 점점 편안해졌고 푹 자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는 그 조용한 밤이 참 낯설었습니다. 이게 평화라면 나는 지금까지 뭘 참고 산 걸까? 가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들이 그저 나의 집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 자체로 많은 걸 말해주는 듯 했죠. 며칠을 말없이 지내던 아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혜린이랑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어떻게든 끝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아들은 혼자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그 애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아들이 집에 도착했을 땐 며느리가 이미 짐을 꾸리려던 참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말했다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싫어하는 거 결혼 초부터 느꼈어. 아들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을 이었답니다. 이제 그런 말 아무 의미 없어. 그 말에 며느리는 처음으로 조금 당황한 얼굴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건 다 오해야. 어머니가 예민하신 거지. 현우가 직접 얘기했어. 할머니가 자꾸 울었다고. 자기 때문에 혼났다고 느낄 정도였다고. 애가 그렇게 느꼈다는 게 그게 오해라고? 며느리는 그제서야 소리를 질렀다 합니다. 좋아, 이혼하자. 하지만 현우는 안 돼. 절대 포기 못 해. 난 엄마야. 현우는 나 없으면 안 돼.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자격 지금 너한테 있니? 애 앞에서 소리 지르고 때리고 협박하고. 그게 엄마야? 네가 현우한테 했던 말 다 기록 남겼어. 증거 있어?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녹음은 없어. 근데 상담받았고 현우 말 하나하나 다 정리돼 있어. 정신적 학대도 처벌 대상이야. 현우 양육권은 넌 절대 못 가져. 그 말에 며느리는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당신 이혼남 꼬리표 달고 애까지 키우면서 살 수 있겠어? 그 말에 제 아들은 조용히 웃었다더군요. 그래도 괜찮아. 엄마한텐 떳떳하니까. 현우한테도 부끄러운 아빠는 되고 싶지 않아. 그 순간 며느리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며느리는 떠났고 우리 집엔 이제 세 사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아들은 출근 전에 저와 함께 아침을 차립니다. 서툴지만 그 손길엔 진심이 담겨 있죠. 현우는 학교 숙제를 들고 와 할머니 이거 봐요 하며 자랑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저녁 시간. 현우가 밥을 한 숟가락 뜨고 말합니다. 할머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먼저 잠든 뒤 조용히 부엌 창가에 앉았습니다. 찻잔을 들고 밤하늘을 바라보다 나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 진짜 가족이구나. 지금이 참 고맙다. 잔잔한 조명 아래 이제야 비로소 고요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